고쌤 추위도 물러나고 있는 이달의 마지막 날 3월 31일 경제 콘서트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배우 김수현이 오늘 기자회견을 자처해 조금 전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고 김세론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등 논란이 되어온 모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현수 기자입니다. 긴장된 얼굴로 등장한 배우 김수현. 떨리는 목소리로 고 김세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은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교제 시기는 소속사가 밝힌 지난 2019년 김세론이 성인이 된 뒤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저는 고인이 미성년자이던 시절 교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고인이 저의 외면으로 인해 또 저희 소속사가 고인의 채무를 했기 때문에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닙니다. 김세론의 전 소속사 대표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채무 압박 의혹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김수현은 그러면서 자신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 김세론에 대해서도 고인도 편히 잠들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심경을 전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10일 한 유튜브 채널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김수현의 교제 의혹을 제기한 지 21일 만에 열렸습니다. 김수현이 직접 공개석상에서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지난주 고 김세론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얻은 김수현과의 SNS 대화 내용을 추가 공개하며 미성년자 시절 교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편 김세론 측은 유튜버 이진호 방송에 대한 잠정 조치가 법원에 받아들여져 앞으로 3개월간 이 씨가 방송을 할 수 없을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씨는 고 김세론 관련 방송은 잠정 조치와 상관이 없다며 항고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주식 공매도가 오늘 전면 재개됐습니다. 불법 공매도를 막을 시스템을 갖췄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인데요. 그렇지만 오늘 코스피는 2,5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닥에서 2차 전지 대표주로 꼽히는 에코프로입니다. 오늘 하루 12% 넘게 빠졌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모든 주주가 손해였겠지만 오늘부터는 차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주가가 내릴 때 돈을 버는 공매도가 허용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주당 10,000원짜리 주식을 남에게 빌려와서 팝니다. 일단 10,000원이 손에 들어옵니다. 그랬다 주가가 9,000원으로 빠지면 9,000원에 되사서 갚으면 됩니다. 10,000원을 벌고 9,000원을 썼으니 1,000원 차익입니다. 실제로 몇몇 주식은 지난주부터 주식 대여가 몰렸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도 비슷했는데 오늘 4% 가까이 빠졌습니다. 주식 대여가 쌓였던 대형주들이 크게 내리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3% 급락했습니다. 미국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서 이제 증시 자체가 상당히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차 전지라든지 이러한 쪽에 좀 공매도가 더 강화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심리적인 우려감이. 공매도 가운데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걸러내기가 어려웠고 정부는 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이후 1년 4개월 동안 주식을 빌려온 게 확인돼야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해주는 중앙점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서 3번 반복된 공매도 금지 재개 당시를 분석해보면 재개 후 60일 동안 코스피는 평균 8.9%, 코스닥은 2.9% 올랐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화마가 훑고 지나간 자리, 돌이킬 수 없는 인명재산 피해는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리고 허망하게 쓰러져 버린 수많은 국가유산이 있죠. 천년의 모진 풍파를 겪어냈지만 이번 화마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 뜨거워. 시뻘건 불길이 소나무를 연료 삼아 천년고찰 운남사를 집어삼킵니다. 거센 불 헤어리는 인근 고운사까지 덮쳤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유산 보물로 지정된 구름을 타는 누각, 가운누를 비롯해 전각 18채가 불탔습니다.
돌풍과 함께 여기에 군데군데 불씨가 떨어지면서 말을 할 겨를이 없이 그냥 전체가 불길이 휩싸여 버린 거예요. 고운사는 681년 의상대사가 창건한 이래 임진왜란 의병 활동의 본거지로도 사용됐죠. 사람이 죽어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고운사 명부전에 가서 빌어받느냐고 물어본다는 지정보살의 성지이기도 합니다. 각종 전란에도 꿋꿋이 버텼지만 화마 앞에선 천년 공덕도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붙은 도랑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고 부처님께 참여를 드립니다. 이번 화재로 전소되거나 소실된 국가유산 피해는 총 30건. 사찰의 경우 산림 깊숙이 자리에 초기 진화가 어려운 데다 불에 타기 쉬운 목재가 많아 피해가 더 컸습니다. 그렇다면 산불로부터 사찰이나 석탑 등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바로 방염포 설치입니다. 안 탈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 게 아침에 가니까 만 원 정도 안 탔어요. 아이고 조사이 돌봤다 이제 이런 생각이죠. 인기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의 배경이 됐던 안동의 누각 만휴정. 불길 덮친 고운사에서 이번 화마를 피한 3층 석탑 모두 특수 방화 성능을 가진 천이죠. 방염포에 꽁꽁 씌워져 있었는데요. 700도에선 무제한, 1000도 이상에선 10분가량 버틸 수 있다는 불길 차단 소재가 톡톡히 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사용 지침이 없어 일부 문화재에만 설치됐고 결국 수많은 국가유산이 잿더미로 변했는데요. 재만 남더라도 터와 역사는 온전히 남는 법. 이번 화재를 계기로 우리 국가유산의 방제 체계를 꼼꼼히 재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박태기 핫클립입니다. 빨강머리에 기억나십니까? 캐나다 여성 작가 루시 몽고메리 원작인데 국내에선 일본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또 미래소년 코난, 센가 치히로의 행방불명 모두 미야자키 하야오와 스튜디오 지브리 작가가 관여한 작품들입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서 소위 지브리 스타일이 유행입니다. 이 지브리풍으로 바꿔달라는 인공지능 명령어인데요. 제 옛날 사진인데 이 챗 GPT 프로그램에 사진을 넣고 지브리풍으로 바꿔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림이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심각한 말싸움이 오갔던 회담도 이런 분위기의 다툼 양상이 그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격을 받던 순간도 그럴싸한 그림으로 변환됩니다. 또 영화 대부의 그 유명한 장면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직접 세밀하게 그린 것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동영상 인공지능 소라를 사용하면 이 반지의 제왕 같은 영화도 지브리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인공지능으로 변환시키는 건 지브리풍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미국 만화 심슨 스타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또 도라에몽 스타일 등 다양한 식으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이용자가 늘어나자 챗 GPT를 서비스하는 샘 올트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즐겁지만 GPU가 녹아내리고 있다. 무료 요금제는 하루 이미지 생성을 3건으로 제한하겠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문제입니다. 스타일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 여부에 논란이 있지만 인공지능 모델이 동의 없이 작품을 학습했다면 분명한 잘못입니다. 지브리를 이끈 미야자키 하야오는 과거 인터뷰에서 인공지능에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에 대해 고통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라며 역겹다고 했습니다. 또 생명 자체에 대한 모욕이라면서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인간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즉 지브리가 동의했을 가능성 희박합니다. 이번 열풍은 지르고 보자는 샘 올트먼 특유의 홍보 전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챗 GPT가 유명해진 것은 윤리적 문제에 눈 감고 일단 출시하고 보자는 전략이 통했기 때문이죠. 챗 GPT는 유명 배우 스칼렛 요한슨과 비슷한 목소리로 서비스해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 때마다 더 유명해진 겁니다. 창작까지 위협하게 된 인공지능 이대로 좋은 걸까요? 박대기 핫클립이었습니다. 국세청이 오늘부터 간편 세금 환급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수수료가 없는 무료 서비스란 점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어떤 서비스이고 대상은 누구인지 김지숙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오늘 문을 연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입니다. 국세청은 원클릭, 간편성을 강조합니다.
누적 가입 2천만 명을 넘겼다는 한 세무 플랫폼. 개인정보를 넣고 여러 차례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국세청 서비스는 본인 인증만 하면 끝입니다. 환급 세액이 있다면 신청 단추만 누르면 됩니다. 성함과 환급 금액이 보입니다. 이대로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민간 플랫폼과 달리 가산세 덤터기도 없을 거란 게 국세청 설명입니다. 중복 인적 공제나 소득 기준 초과 공제 등 잦은 실수를 자동으로 걸러준다는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서 환급 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수수료입니다. 민간 플랫폼은 돌려받는 세금의 10에서 20%를 떼가지만 국세청은 무료입니다. 환급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수수료가 커지니까 몇십만 원 단위로 나오게 돼서 그게 좀 부담이 됐었어요. 누가 환급받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해하는 점인데 근로소득자 중 부업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 사업자 중 단순 경비율로 비용을 처리하는 경우가 가장 잦은 유형입니다. 국세청은 311만 명에게 2,900억 원을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소 환급 금액은 5천 원부터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제주도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의 인기로 요즘 제주도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마침 벚꽃도 만개해 지난 주말 제주도를 찾은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일부 상인들의 여전한 바가지 요금에 방문객들의 눈살이 또다시 찌푸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제주 전농로 왕벚꽃 축제에 방문한 A씨. 순대 6조각에 25,000원 오케이라는 글과 함께 순대볶음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비용에 비해 음식량이 너무 적다는 거죠. 누리꾼들은 나도 3년 전에 갔었는데 헬륨 풍선 하나에 27,000원이었다며 바가지 가격에 공감하기도 했고요. 이러면 바가지가 아니라고 감싼 제주도민들은 대체 뭐가 되냐며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착한 가격 업소도 많고 제주에는 맛있고 친절한 사장님들도 정말 많은데 일부의 업소 사장님들 때문에 모든 사장님들이 피해가 가지 않았으면. 축제를 망치고 모든 지역 상인을 부끄럽게 하는 바가지 가격 논란. 매년 성수기 지역을 가리지 않고 불거지죠. 과거 한 외국인 유튜버가 올린 지역 축제 영상도 한번 보시죠. 대표님 이거 얼마예요? 한 그릇에 10,000원. 5,000원어치는 5,000원어치는 안 팔아요. 5,000원어치는 팔지 않는다는 상인. 결국 해당 영상에 바가지 요금이라는 댓글이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해명 자료까지 내고 앞으로 축제장 안팎의 음식 가격이 적정한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많은 지자체가 바가지 없는 축제를 표방하며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와 단속반을 운영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보실까요? 지난해 광양의 매화 축제장인데요. 갓 지은 쌀밥 옆으로 무생채와 멸치볶음, 매실 장아찌 등을 함께 담은 추억의 도시락이 인기였습니다. 매실도 적당히 들어가 있고 먹으면서 소화도 잘 될 것 같고 추억의 그 생각나는 맛인 것 같아요. 푸짐한 이 도시락 가격은 5,000원, 입장료 5,000원을 내고 다시 돌려받은 상품권으로 도시락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곧 있을 봄꽃 축제부터 지역 특색을 살린 축제까지 올해도 다양한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더 이상의 바가지 요금 논란 여러분께 전할 일 없길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한 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피해 규모가 너무 커 집계조차 힘든 상황인데요. 국제기구는 최고 등급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박석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 아래 동굴처럼 생긴 틈을 통해 한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잔해 속에서 이틀 가까이를 버틴 남성도 구조대에 발견돼 목숨을 건졌습니다. ဆောင်းခဲ့တဲ့ကြာကျင်ကတော့ကျွန်တော်24နာရီဖြစ်ပါတယ်။သူပိတ်မိခဲ့တဲ့ဒီအစာအုပ်တွင်းတော့ပိတ်မိခဲ့တဲ့ကြာကျင်တော့ကျွန်တော်နိုင်40ခန့်ရှိဖြစ်ပါတယ်။စဖြစ်ပြီးတဲ့အချိ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자보다는 숨진 희생자를 찾는 일이 더 늘어납니다. 미얀마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일어난 지 나흘째. 지금까지 집계된 인명피해는 사망 약 1,700명, 부상 3,400여 명입니다.
하지만 무너진 건물 안에 몇 명이 갇혀 있는지 파악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의료 환경이 열악해 질병 확산 위험까지 커지자 세계보건기구 WHO는 미얀마 지진 피해 지역에 3급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제적인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긴급 대응 체계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입니다. 약 2,000명에 이르는 미얀마 내 한국 교민들도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가장 큰 만달레이에는 교민 70여 명이 살고 있는데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달레이 그 한복판에 있는 그 한국 식당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좀 일부 교민분들이 대피하셨다고 하고 일부 교민들은 이제 자가에 계신다고 합니다. 각국의 구호 물자와 구조 인력 파견이 잇따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200만 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고 국제 적십자사 연맹도 1억 스위스 프랑, 우리 돈 1,670억 원에 대한 긴급 모금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박석훈입니다. 이어서 이슈 클릭입니다. 운전 중 목줄 없이 다니는 강아지를 치었다. 견주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고 있던 한 차량, 멀리서 무언가 보입니다. 점점 거리가 좁혀지더니 목줄 없이 뛰어다니는 강아지가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때 강아지가 옆에 갓길로 빠지는가 싶더니 방향을 틀어 달려오는 블랙박스 차량과 부딪히고 맙니다. 해당 사고로 강아지는 크게 다친 상황. 견주는 운전자의 과속을 주장했고 강아지 치료비만 1,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람이 다쳤을 때는 이제 보험 접수를 해주면 치료는 해줍니다. 가불금으로. 근데 강아지는 안 돼요. 한문철 변호사는 이후 법원에서 재판하더라도 과실 비율대로만 견주 측에 치료비를 지급하면 된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아무리 차가 잘 안 다니는 시골 길이라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강아지를 밖에 데리고 다닐 때는 목줄 등 안전 장비를 꼭 사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듯 보이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카운터에서 현금을 정리하는가 싶더니 자신의 주머니에 쏙 집어넣습니다. 사실 이 남성 급하게 사람을 구하는 편의점만 노려 위장 취업을 한 뒤 현금과 기프트 카드를 훔치는 상습범이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특정 구인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점에 착안해 해당 사이트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했는데요. 또 급하게 사람을 구한다는 편의점 사장님들에게 협조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한 가게에서 범인이 지원한 것 같다고 연락이 오자 경찰은 잠복 수사 끝에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은 7차례에 걸쳐 전국 편의점을 돌아다니며 800만 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8건의 절도 전가와 14건의 절도 등 수배 내역도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난 16일 서울의 한 놀이터입니다. 서로 장난을 치며 형들과 놀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 그런데 갑자기 같이 놀던 형이 다급한 듯 아이 등을 연신 두드립니다. 알고 보니 사탕을 먹다가 목에 걸려 숨을 쉬지 못한 건데요. 자칫 기도가 막힐 뻔한 위급한 상황. 중학생 형들은 아이를 품에 안고 있는 힘껏 인근 경찰서로 뛰었습니다. 학생들의 다급한 요청에 경찰관은 즉시 응급처치, 하임리히법을 실시했습니다. 경찰관이 계속 복부를 밀어내자 아이는 다행히 호흡이 편해졌고요. 현재는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혹여나 음식물이 목에 걸렸을 경우 그 경우를 대비해 응급처치법 익혀두는 건 어떠실까요? 의정 갈등이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의대 학생들이 사실상 전원 복귀했습니다. 오늘 대부분 학교의 복귀 시한이 끝나는 만큼 정상화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학교가 의대생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은 오늘입니다. 내년도 모집 정원을 증원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약속은 의대생들 복귀 시에만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렵게 합의한 모집 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현재 서울대, 연세대 등 이른바 빅5 의대생들은 사실상 전원 복귀를 결정했고 국가 거점 국립대인 충남대, 부산대 등의 복귀 상황도 비슷합니다. 아직 등록을 마감하지 않은 건국대, 한양대 등도 오늘 등록 신청을 마감하는데 앞선 학교들의 움직임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상당수 많은 대학 의대생들이 등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전국 의대의 복귀율을 취합해 이를 토대로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으로 의대생이 복귀했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귀 흐름이 시작된 만큼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은 증원 전인 3,000명 수준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등록만 하고 다시 휴학계를 내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단체 행동을 이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정부가 앞서 이를 불허하겠다고 한 만큼 상황에 따라 의정 갈등 제2라운드가 새로 열릴 수도 있습니다. 앞서 학생들의 유학은 적법하다고 했던 의대생 단체 의대협은 학생들이 모이는 한 포기하지 않겠다며 투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매콤한 해물찜에 이게 빠지면 서운하죠. 오도독 씹는 맛으로 입맛 살리는 밥상 위의 조연, 미더덕이 봄의 주연으로 돌아왔습니다. 깨물면 톡톡하고 터지면서 맛이 좋은 경쾌한 식감, 쌉싸름하게 퍼지는 육즙이 매력적인 미더덕. 씹을수록 올라오는 단맛도 일품이죠. 전국 미더덕의 70%는 창원 진동 앞바다에서 납니다. 수심이 깊지 않고 플랑크톤이 많아서 미더덕 양식의 안성맞춤이죠.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성인병 예방에도 좋은 미더덕은 3월부터 살이 붙기 시작해서 4월, 5월에 맛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 참 이렇게 맛있어. 이거 바다 향기가 그거의 봄 향기가. 미더덕과 닮은 꼴도 있죠. 사촌격인 오만둥입니다. 값이 저렴해서 식당에서 주로 쓰는데 식감은 비슷하지만 맛과 향은 미더덕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둘을 구분하려면 자루를 보면 되는데요. 길쭉한 타원형에 꼬리가 있는 것이 미더덕, 둥근 것은 오만둥입니다. 통째로 먹는 오만둥이와 달리 미더덕은 과일을 돌려 깎듯 껍질을 벗겨 먹습니다. 시장이 팔찌게도 이게 내일 시장을 들어가잖아요. 껍질이 씨일수록 그래 이 맛이 이렇게 주는 거다 입니까 이게. 그 다음에 주황색 막 부분을 터뜨려 물과 내장을 빼주는데요. 그전에는 이걸 막 먹었잖아요. 그냥 이 물채로 된장찌개, 천장찌개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은 이제 홍보를 많이 해. 그렇게 먹지 말라고. 큰일 난다고. 싱싱한 미더덕은 회로도 먹습니다. 도라지를 곁들여 싱그러운 봄맛 더 끌어올린 미더덕 회무침은 별미죠. 된장찌개, 해물찜에도 약방의 감초처럼 빼놓을 수 없고요. 산지에선 들깨가루 풀어 끓인 미더덕 들깨 찜국과 잘게 다진 미더덕을 얹은 덮밥도 즐긴다고 하네요. 야, 미더덕이 중간중간 치고 들어오는데? 미더덕이 그 입에서 느낌이 나는 게 아니라 미더덕은 코에서 나. 이렇게 맛 좋은 미더덕 많이 먹고 싶지만 올 봄엔 푸짐하게 먹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여름 고수온 여파로 올해 생산량이 70%나 줄었기 때문인데요. 경남 창원에선 다음 달 예정했던 미더덕 축제도 취소됐다고 합니다. 이른바 K푸드 열풍과 함께 전라남도 지역 김은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식 현장을 살펴보니 불법 시설이 만연해 있었습니다. 허재희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했습니다. 전국에서 김 생산량이 세 번째로 많은 완도 앞바다. 푸른 바다 위에 검은 줄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배가 지나다닐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합니다. 모두 무허가, 불법 김 양식 시설입니다. 고성능 카메라로 위치 정보를 파악하고 면허 허가 구역도와 비교해 허가받은 시설인지 확인합니다. 단 4분의 1 항공 순찰로 1,200헥타르, 축구장 1,740개 규모의 무허가 양식 시설을 적발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처음으로 해공 합동으로 이뤄졌습니다. 해경 항공기에서 무허가 시설을 확인해 무전을 보내자 경비정이 작업 중인 선박에 접근합니다. 무허가 김 양식장 같은 경우는 어선에 그런 상행하는 선박에 여러 가지 위해를 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불과 1시간 단속에 불법 양식장을 운영한 어민 6명이 입건됐습니다. 양식업이 있으신 분이 좀 초과해서 한 것도 있고 아예 양식 면허 허가가 없는 사람도 있었고 양식산업발전법으로 처벌할 예정입니다.
완도의 불법 김 양식 시설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60%에 달하고 전남에서도 확인된 것만 37%가 불법입니다. 전라남도와 해당 지자체 등은 해경과 협조해 실효성 있는 단속 체계를 갖춰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허재입니다. 3년 전 해외 입양인 300여 명이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던 사건이 있었죠. 2년이 넘는 조사 결과 미아를 고아로 조작해 입양시키는 등의 인권 침해 행위가 드러났습니다. 추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51년 전 덴마크로 입양된 피터 뮬러 씨와 한분영 씨. 입양 알선 기관에서 자신들의 기록을 받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But then when we compare with other friends, it's the same text, just another date, another year. So it's like a template. 이들처럼 해외로 입양됐던 300여 명이 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주장하며 진실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진화위가 2년여 동안 이들의 기록을 조사했고 인권 침해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발견 장소와 상관없이 입양 알선 기관 앞에서 발견됐다고 허위로 기재해 고아로 만들었고 미아로 발견된 기록이 있더라도 고아로 꾸며 입양시키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입양이 예정됐던 아동이 숨지자 다른 아동으로 바꿔치기해 입양을 보냈습니다. 아동을 대량으로 해외 입양시키는 정책을 펴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오랜 기간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관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진화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 입양 아동에 대한 불법성을 인정하고 국가의 사과와 피해자 구제 등을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불법 입양 피해자들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부모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DNA 검사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입양인들은 DNA 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진실규명이 예정됐던 신청자 가운데 절반은 자료 부족을 이유로 판단이 보류됐는데 진화위 활동은 오는 5월 조사를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The lack of documents must not make us victims for the second time. I eagerly will be awaiting the decision in my own case together with many more TRC participants.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 청소년 독감 환자가 2주 연속 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이달 16일부터 한 주간 전국의 표본 감시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가 전주보다 22% 늘어난 13.2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 독감 환자는 1000명당 39.1명, 초등학생 환자는 1000명당 34.4명으로 독감 유행 기준의 4배에 달합니다. 질병청은 어린이 독감 예방접종이 다음 달 30일까지 무료로 진행된다며 지금이라도 접종을 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제 콘서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